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사실상 이제부터 대입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입시 한라인에서도 수시 실전 전략, 정시 전략, 2018 대입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입학 사정관 모시고 국민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한라인의, 입시 한라인을 위한, 입시 한라인에 의한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실 국민대학교 임현일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팀 임현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 국민대학교 많이 선호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시 접수를 했을 텐데요. 이 긴장감 속에서 얼마나 실전 준비하느라 떨리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해주신 말씀들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수시 모집의 전형 일정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원서 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죠. 10월 22일 토요일, 23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그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면접이 없는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 그리고 국민지역인재 전형과 같이 수능 시험일 이전인 11월 9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은 11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서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고 12월 6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네. 우리 학교에. 국민대학교의 수시 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거는 수능 최저학력을 폐지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폐지해서 그 인원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 추가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틀 안에서 고등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대비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요소 그리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은 1단계 학생부 교과로만 100%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학생부 교과 70% 그리고 면접 30%로 최종 선발을 합니다. 면접은 기본 소양 문제로 2문제가 출제되고요.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이제는 이제 면접입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기본 소양 문제 면접에서 또 교과 적성 문제는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 것인가요?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네. 장학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근데 한 학생은 다소 떨어지고 또 가정 형편도 조금 어려운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좀 가정면이 어려운 학생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선발고사의 경우는 그냥 성적 우수한 학생한테도 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닌가요? 네, 뭐 두 분 의견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의견 중에서 한 분이 틀리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신 이제 좀 다른 견해가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옳다 그르다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나는 다른 의견을 갖는데 왜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대답하면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떨어질 것 같아요. 논거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자연계에서는 좀 창의성을 묻는 질문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인이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기계를 개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면접 전형까지 이제 뭐 2달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면접에 대한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어떤 점을 해야 되나요? 자칫 그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어떤 시사 용어 사전이라 어떤 뭐 전문 용어를 막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의 면접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범위 안에서 참조가 되고 그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제 열람 시간이 5분이고 또 면접 시간도 5분이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출제 의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시고 문제의 경향성을 파악하시고 5분 동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제 의도까지 나와 있다. 출제 의도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꼭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실전을 연습처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3가지입니다. 서류, 면접 똑같은데요.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이 3가지를 평가하는데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하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의 60% 그리고 면접 40%가 그 평가, 최종 평가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국민지역 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60% 그리고 서류평가 40%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서류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 1단계 서류 100까지 가거든요. 서류에서 평가할 때 서류 평가의 주안점, 그 주안점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학생부를 기초로 해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요거를 저희 평가 요소인 자기주도성 및 도전정신,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과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의 충실성이나 본인이 뭐 자발적이고 좀 능동적으로 했던 활동들, 도전했던 경험들,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 의식을 얼마큼 실현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단계가 이제 서류 평가 전형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할 때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의 자료만 가지고 이 학생이 국민대학교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판가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또 학생들도 그 합격 가능성을 묻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이 합격하는데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요즘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거기 전공의 평균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커트라인이 어떻게 돼요? 네, 저희가 실제 궁금해요. 근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객관적인 평균적 수치를 가지고서 본인이 어떤 뭐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전형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왜 이 전공을 꼭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실 때 이 학생이 정말 그 전공과 어울리는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전공에 대해서 적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내용이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부 가장 객관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뭐 경무에 시달리시겠지만 그걸 좀 꼼꼼하게 학생부의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꼼꼼히. 그 교과 내용을 그렇다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서류평가 시에 교과는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국민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교과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학업 능력이나 어떤 전공 잠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교과 성적의 어떤 성취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과 성취도가 어떤 추이를 보고 있는지 단순히 상위 등급만을 맞는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자란 과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해서는 관련 교과목들의 어떤 성취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이라고 하죠.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정말 신경 써서 잘 관찰해서 기록해야 되겠네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생부와 함께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자기소개서 지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쓰는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써야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공통문항이 1, 2, 3번이 있습니다. 네. 그 공통문항에 또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인데요. 처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특징을 보면은 좀 매뉴얼화돼 있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네. 하다 보면은 뭐 경연 대회나 아니면 축제에 참가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갈등이 구성원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네. 우리 고등학생이 네. 너무 착해요. 네. 대화를 하면 다 풀어집니다. 네, 다 그렇죠. 풀어져가지고 경연 대회나 축제에 참가해서 뭐 소통의 중요성. 선생님의 어떤 칭찬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입상을 해서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원과의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았다. 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모두 이런 내용을 쓴다면은 말은 되겠지만 네. 그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소개서가 우리 되겠죠. 소개서. 그래서 단순히 그런 뭐 사실에 대한 열거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3번 문항을 예시로 들면요. 본인이 생각하는 나눔이 무엇이고 배려가 무엇이고 협력이 무엇이었는데 어떤 사례를 뭐 근거로 해서라든지 그거를 그 예시로 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변화됐는지 개선됐는지 혹은 또 공고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면은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국민대학교의 4번 문항은 독자 문항입니다. 네. 지원 동기하고 전공을 위해서 도전했던 경험들을 쓰는 거니까 그런 전공과의 지원 동기와 전공과의 관련성 그리고 도전했던 경험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술해 주시면은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우리 소개서가 된다는 말씀. 참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탁 와닿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우리 소개서가 되게 사실은 쉽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특징이 그렇게 두드러진 학생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학생들이 이제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이 없다면 네. 더더욱 이제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떤 팁이 있으면 좀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을 꾸준히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심화시켰던 학생들보다는 어떤 전공이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 계속 고민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국 대학에 수십 가지 전공이 있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그 전공 체험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가 국민대학교에 있는데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장이 튼튼합니다 라고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 계열별로 해가지고 그 계열 안에서 해당하는 활동, 그러니까 기본 어떤 기초 학습 능력이나 기본 소양 활동이 무엇이고, 그런 그런 활동을 막 참여하면서 이런 능력이나 소양 등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이렇게 그 서술해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 자기소개서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이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이 면접을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또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면접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3배수의 안에 들었던 1단계 합격자들이 면접에서 순위가 많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면접을 잘하는 학생이 바로 말을 잘하는 학생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면접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학생부의 내용이라든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물어보면은 정말 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그 활동의 뭐 의도나 의지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의 면접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타나는 게 네. 뭐냐면은 본인이 지원하고 싶지 않은 전공 그냥 점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동아리 활동에 뭐 이런 명칭은 어떤 뜻에서 지은 거예요라고 하면은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질문도 대답을 네.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이 학생이 이 우리 학교에 우리 전공에 오고 싶은 건가라는 신뢰성에 사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사실 학생들에게 많은 연습과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면접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좀 부담감이 큰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 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까? 네, 면접에서 뭐 정확한 발음, 뭐 올바른 자세, 뭐 이런 네. 거는 뭐 기본이 되겠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나를 자랑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뭐 압박 면접처럼 이거 대답 못하면 너 마이너스야, 네. 뭐 이런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소개서를 준비해봤던 과정들, 그래서 학생부를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면접의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를 자랑하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라라는 것이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기자 전형은 뭐 모집 단위별로 요구하는 특기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학 특기자 전형은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고 미술, 조형, 그리고 건축, 뭐 체육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어학 특기자의 경우를 보면 1단계에서 어학 성적으로 이제 8배수를 끊고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1단계의 어학 성적이 합격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보는 면접,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학 특기자 전형은 1단계에서 8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면접, 그리고 교과 성적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2016학년도 1단계 통과 합격 점수를 좀 보니까요. 영어의 경우에는 토익이 960점, 그리고 토플이 108점, 그리고 중국어인 HSK는 240점, 그리고 일본어인 JLPT는 166점이었습니다. 2단계 면접은 교과 성적 우수화 전형의 면접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다만 좀 다른 거는 기본 소양 1은 한국어 구술이고 기본 소양 2 문제는 해당 외국어로 답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시 접수 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 실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정시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수시 준비하면서 정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확한 반영 비율을 알고 공부하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국민대학교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비율은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좀 다릅니다. 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그리고 사회탐구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계는 수학의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네. 국어 20, 수학 30, 그리고 영어 30, 그리고 과학탐구 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수학 영역에서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모두 가형, 나형 모두 그 응시자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자연계에서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한해서 그 취득 100분위에 10%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한국사가 있는데요. 전개열 4등급 이상이면 모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등급 이하부터는 0.5점씩 감점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민대학교의 학과를 보면 뭐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학과가 정보 보안 암호 수학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대만 있는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학과의 특징 또 이 학과를 준비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보 요원 되는 건가요? 유사합니다. 아, 네, 예,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수학과에서 올해부터 그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로 개편을 했는데요. IoT 시대라고 하죠. 그때 IoT 시대다 보니까 보안의 취약점이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아니면 테러의 위협 이런 것들이 많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과다 보니까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영역에 대한 성취도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는 컴퓨터 공학이나 어떤 보안 분야의 비교과 활동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초 그 과목으로 수학과 컴퓨터 공학이 그 커리큘럼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심화 과정으로 뭐 금융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소양도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과학적인 그렇죠. 소양도 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 전형 수시와 정시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고1, 2학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8 국민대 수시 전형을 지금부터 알아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8 국민대학교 입학 전형 특징 그리고 특별히 유의할 점 이런 거 있을까요? 2018학년도 마찬가지로 전형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하고 국민 지역 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요것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쳤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뭐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뭐 2017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니까 계속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 2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그런 메모의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만의 어떤 그 강점을 서술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됩니다. 네. 국민대학교 2018 전형을 보면 2017에 있었던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과 국민 지역 인재 전형 이것을 이제 학교생 추천 전형 통일을 했거든요. 네. 통일을 했습니다. 국민 지역 인재 전형은 원래는 추천 인원이 이제 제한이 있었던 전형인데 또 추천 인원의 제한을 또 폐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면접이 있는 전형 하나, 그리고 면접이 없는 전형 하나로 전형에 간소화를 시켰다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별로 4명의 추천 인원을 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별로 각각 추천한 학생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4명 안에 못 들면은 저희 국민대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제한을 폐지를 해가지고 각 전국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저희 국민대학교에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이런 것들 인원은 폐지를 했습니다. 네. 2017 그 학교생활 우수화 전형을 보면 교과 60에 서류 40으로 전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을 보면 교과 30에 서류 70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교과보다 서류의 비중이 많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도 서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보이는 명목상 보이는 모습이 교과 60이라는 부분이 보이니까 이거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국민대학교 교과 반영 비율을 보면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 간의 격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류 평가로 뭐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해의 부분이 있으니까 2018학년도부터는 아예 명목상으로도 30%로 교과 성적에 대한 비중을 낮췄고 서류 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성적이 어떤 당락을 좌우한다. 절대적 영향력 끼친다라고 하는 것도 전형의 취지에 안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2017 수시와 정시 그리고 2018 전형의 특징까지 자세한 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2017 수시입니다.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시 면접 전형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실제 면접일 간의 그
기간 차이는 한 3일, 4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일단 1단계는 무조건 합격해서 나는 면접을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4일 만에 내가 면접 준비를 하겠다 하면은 마음이 급박해지고 또 이거 어떻게 뭘 봐야 되나 이렇게 막 좀 어수선해지거든요.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면접 예시 문항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대학교 임현일 입학사정관 모시고 입시 요강부터 지원 전략 그리고 인기학과의 평가 요소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네. 국민대학교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4학번입니다. 네. 저희 유지수 총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변화는 곧 기회이고 기회는 곧 도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인재상도 도전하는 국민인입니다. 어떤 일에든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성기 선생님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께 아주 예리한 질문 많이 던져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이제 수시모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면접입니다. 국민대학교의 면접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학교 성화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을 보면 교과 중심의 단순 암기나 또 문제풀이식 면접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지원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생 여러분, 남은 기간 면접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해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현일 입학사정관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장점을 발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면접 준비하시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난 면접 어떻게 준비하지? 뭘 얘기하지? 무슨 질문할까? 이런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냥 편안한 마음, 내 자랑을 한다, 내 얘기를 한다라는 편안한 마음가짐 가지고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기 하지 마세요. 뭐 이벤트 준비해가지고 뭐 부채 준비한다든지 저희가 입구에서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일어나서 저는 독일어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만 학생 앉으세요. 이제 면접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준비했는 거 말 못했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을 하지? 굉장히 그 다음 질문도 많이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난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과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편안하게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거운 음식 먹지 마세요. 그리고 가벼운 차나 긴장하지 않을 정도, 좀 긴장을 풀어줄 정도의 따뜻한 차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국민대학교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